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연일 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4만 540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보고됐고 285명의 신규 사망자가 추가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는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주의 확진세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도미터의 오늘 오전 10시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263만 7,909명, 누적 사망자는 12만 8,4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으로 인해 최소 12개 주가 경제재개 계획을 중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아칸소를 포함한 일부 주는 추가적인 경제 재개를 잠정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더 나아가서 바내 음주를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7개 카운티에서 바를 폐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의 28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7만 7,210명, 누적 사망자는 2,7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225명이 추가로 집계되면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확진 환자 7,685명, 사망자 169명,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 6,610명, 사망자 311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 5,448명, 사망자 1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 청년층의 확진 환자 비율이 타 연령층과 큰 격차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청년층의 확진 환자는 16,220명, 사망자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앞으로 개발될 코로나19 백신이 70에서 75%의 예방률을 가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홍역 백신이 97%에서 98%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70에서 75%의 예방률의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접종을 거부하는 일부 미국인들의 시민의식을 복병으로 꼽았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CN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3분의 1가량이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되고 비용이 저렴하더라도 접종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파우치 소장은 미국은 반과학적, 반권위적, 반백신적 감정이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권장하는 노력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렘데시비르 5일분의 가격을 정부 보험 가입자에게는 $2,340, 사보험 가입자에게는 $3,120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전 연방정부에게 94만 회 분량을 기부했으나 해당 수량은 오늘 전부 배포될 예정입니다. 렘데시비를 개발해 정부 보조금이 많이 투입되었으며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없는 만큼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9월까지 병원에 렘데시비르 50만 회를 분량을 배포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한 마스크 면제 가짜 카드가 유포돼 법무부와 검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CNN에 따르면 숨쉴 자유를 주장하는 FTBA라는 단체가 최근 마스크 면제 카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해당 카드에는 정신적, 신체적 위험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면제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정부 상징인 독수리 문양과 법무부 인장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법무당국은 해당 카드가 가짜임을 확인하면서 주민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6일 주의회 회기 마지막 날을 맞아 통과된 법안 가운데 HB 819도 포함됐습니다. HB 819는 미군 이외에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에게 자동차 번호판과 운전 면허증에 베테랑 표식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인 베트남 참전 용사들도 베테랑이라고 쓰인 참전 표식이 있는 자동차 번호판과 운전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둘루스 소재 김대건 성당에서는 27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랑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성당 측은 쌀과 라면을 비롯한 생필품을 마련해 선착순 300명에게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스몰펌위원회와 조지아 한인공인회계사협회는
어제인 28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는 강사로 구민정 변호사와 김은영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회계사협회에서는 윤철진, 조이스구, 그리고 웨슬리 윤 회계사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해당 세미나는 카바 조지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이 7월 1일부터 영업시간을 변경합니다. 종전 오후 시간에 드라이브 스루로만 진행하던 방식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은행 로비와 드라이브 스루를 조지아 모든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